아침에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 차가 그냥 와서 나를 좀 박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정말 진짜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 스스로도 내가 진짜 좋은 엄마가 아닌가? 나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가? 나는 좀 격리된 느낌? 안녕하세요, 유니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산후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이지만 혹시 산후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산후우울증이 의심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후우울증은 산후우울감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거든요. 이런 우울감이나 우울증은 그 출산 후에 우리 몸에서 이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오는 거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산후우울증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부터는 저의 경험과 그 다음에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산후우울증이나 산후우울감 이런 거 정말 1도 못 느꼈거든요. 진짜 도윤이가 너무너무 예뻤고, 그리고 지금도 예쁘지만 산후우울증에 대해서는 정말 공감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다른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부쩍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침에 갑자기 눈을 딱 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하루가 아니라 진짜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다 보니까 좀 의심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게 눈물이 나는 게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울컥하고 막 파도가 막 치밀듯이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와서는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우울한 생각을 하다가 그런 건 아니었고 갑자기 그렇게 몸에서 갑자기 반응이 와요. 그러면서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한 생각이 점차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 차가 그냥 와서 나를 좀 박아줬으면 좋겠다. 난 뛰어내릴 용기는 없으니까 저 차가 와서 나를 좀 박아줬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전까지는 괜찮다가 딱 이제 6개월 때쯤에 제가 생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생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 어쨌든 나의 몸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바로 호르몬 변화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생리하기 한 일주일 전에 생리 전조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제 윤희가 6개월 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막 배밀이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 조금만 떼면 저기 가 있고 저기 가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울고 막 진짜 목소리도 점점 더 커져가지고 땡떼를 쓰면서 울거든요. 뭘 할 수 없으니까 진짜. 대역죄인 이도윤은 이리 보시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놈의 새끼가 엄마 잠깐 사지 그 사이에 지금 몇 초 만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말해봐. 뭘 잘못했는지 읊고 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왜 들고 가? 그 비닐이 참 재밌어? 도윤아? 미치겠다. 그때부터 이제 나한테 스스로도 내가 진짜 좋은 엄마가 아닌가? 나는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자괴감도 들고, 그리고 그런 상황적인 것에 대한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이제 막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몸이 저가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유식 만들면서 아기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힘든 마음에 또 우울증이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육아휴직 중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사회에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직장 동료와는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또 주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공감을 못하니까, 왜냐면 저는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좀 스스로 좀 작아지죠. 진짜 좀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리고 육아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최신 유행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때도 많고,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나는 좀 격리된 느낌? 뭔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한꺼번에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탁 오니까 좀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찍는 것도 쉽지 않았고, 네, 카메라를 켜는 것도 좀 두렵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울하냐? 네, 지금도 우울해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그렇다고 해도 계속 이런 우울증을 난 우울하니까 계속 우울해야 돼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니까 몇 가지 저의 방법들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는 내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얼마큼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 때 피로감을 좀 덜 느끼기 위해서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 네, 고함량 비타민제를 꾸준히 매일매일 섭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빈혈이 워낙 심했어서 철분제도 같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약이라도 먹어야 네, 제 몸이 좀 육아를 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뭐 다른 거 특히 뭐 운동이나 뭐 요가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약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하면서 챙겨 먹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육아를 할 때 저희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도 첫 아이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육아이고, 또 제가 직접 하면서 겪어가면서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 뭐 100점이라고 하면 진짜 100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100점까지 막 따라가려고 막 고군분투했던 저의 모습이 좀 스트레스를 작용하는데 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예전 같았으면 막 이제 이불 같은 거는 입에 들어가면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뺏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라리 이불 빨래를 뭐 매일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두고, 또 장난감도 입에 들어갔던 거 다시 닦아서 넣어주고 다시 닦아서 넣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유연히 네 뭐 하게 되고, 책을 입에 넣는다든지 할 때는 나 처음에는 막 기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수긍이 돼서 그래 만져보렴 이런 좀 마음가짐으로 바뀌게 된 것 같아요. 이유식 만들 때도 아이를 혼자 뭐 소셔에 두거나 보행기를 태우거나 해도 그 얼마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 막 하다가 불 앞에서 막 이렇게 졌다가도 막 뛰어와서 봐야 되고 하니까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친정엄마한테 포대기 쓰는 법을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기 때보다 포대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왜 그래? 포대기를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불도 만들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훨씬 더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다가 도중에 안 가봐도 되니까. 뭐 제 허리는 나만 하지 않지만 맨날 파스 붙이고 있어요. 사회에서 동떨어지는 기분?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 중이니까 당연히 또 육아니까 복직하는 것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 하는 부분이 커서 따로 이제 그런 엑셀 만지는 거라든지 뭐 한글 만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제가 하던 업무 이런 거 생각하면서 좀 다시 좀 공부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저만 하는 노력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우울증 극복하는 거는 저만 하는 노력은 그 고쳐지는 것에 있어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거는 정말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친정, 시댁, 그리고 저희 친구들 다 다른 지역에 있어요. 제 연고지가 다른 곳이고 저희 신랑 직장 때문에 이제 타지로 나와서 저희 부부만 따로 나와서 살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지만 어떻게 보면 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었던 원인이 저는 진짜 신랑 하나만 보잖아요. 그래서 더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랑한테 터놓고, 왜냐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신랑 한 사람이니까 터놓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해줬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퇴근하고 와서는 아이 밥 먹는 거라든지 재우는 거라든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랑이 매우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퇴근할 때까지만 정말 기다리게 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도 뭐 자기 할 거는 다 해요. 퇴근하고 와서 뭐 축구도 하러 가고, 자기도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이해는 되긴 한데, 그래도 또 한 번씩 열받아요. 저처럼 이런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마음의 병이잖아요. 뭐 호르몬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우울한 마음이, 우울한 생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도움이 있어야지만 극복이 가능하고 더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고, 내가 왜 이러지, 이상하다라는 생각 하실 필요 전혀 없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뭐 꼭 신랑이 아니더라도 진짜 엄마나 옆에 사람들 있잖아요. 알리세요. 알려서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웃는 시간이 많아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우울한 생각도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뭔가 좀 횡설수설하게 막 말을 한 것 같은데, 우울증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큰 거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